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건설 현장과 농업, 물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숨겨진 거인, 바로 트림블, 티커 심볼 TRMB를 심층해 보합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좀 낡은 산업 기술 기업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기업으로의 변신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기일 리포트에서는 이 중대한 전환의 성공 가능성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저 높은 빌딩들, 또 우리가 먹는 농작물이 자라는 스마트팜, 그리고 전 세계를 촘촘하게 잇는 물류 시스템까지 이 모든 현대 산업의 기반에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밀한 디지털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엔진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트림블입니다. 이게 바로 트림블이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전환 중 하나를 통해 답하고 있는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어떻게 낡은 산업의 상징들을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트림블은 방대한 산업 기술 분야의 확실한 선두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은 아주 정밀한 GPS 위치 기술을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 트랙터가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도 없이 밭을 갈거나 건설 현장의 거대한 중장비가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의 움직임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제어하는 거죠. 회사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냥 존경은 받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된 하드웨어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군사를 쫙 빼고 고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할 것이냐, 결국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2020년 새로운 CEO 로 페인터가 부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주도하에 연결과 확장, 즉 커넥트 앤 스케일 전략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갔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의 과정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2020년 새로운 CEO가 온 이후에 과거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2021년부터는 비핵심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시작해서 심지어 농업부문 같은 핵심 사업조차 합작 투자로 전환하고, 가장 최근에는 모빌리티 사업부 매각까지 완료하면서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집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사업들을 정리했으니 이제 트림블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 바로 구독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트림블 변신의 핵심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하드웨어 같은 일회성 제품 매출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독 기반의 반복 매출이 24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이제 총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이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재편된 트림블은 이제 딱 3개의 핵심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그 중에서도 필드 시스템과 건설 기술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성공한 모습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어도비의 아주 성공적인 구독 모델 전환입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예전에 CD로 사서 썼지만 지금은 매달 돈 내고 쓰잖아요. 트림블은 바로 그 전략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건설하는 이 거대한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구독 경제처럼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구축한 거죠. 자, 우리는 어도비의 사례를 통해서 이 구독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변화가 트림블에게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강세론과 약세론의 근거를 하나씩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론, 즉 강세론의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재무지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거죠. 첫째,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 바로 연간 반복 매출 ARL이 2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매년 최소한 이만큼의 돈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둘째, 하드웨어 판매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판매를 늘리니까 당연히 총이익률이 거의 68%까지 극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기업의 수익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개선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부문은요, 실리콘밸리에서 우량 사스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인 룰 오브 40를 초과 달성했어요. 성장률과 수익률의 합이 40을 넘어야 하는데 트림블은 이미 최상위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아직도 트림블을 낡은 산업기업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트림블이 온전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재평가받는다면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한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장밋빛 전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타당한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신호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EO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이 계속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금 문제나 개인적인 자산 관리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고 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더욱이 트림블이 속한 시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오토데스크 같은 거대 기업이 버티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는 존디어가 있죠. 각 영역에서 아주 민첩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트림블을 바라보는 모든 투자자들이 마주한 최종 전망이자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특히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성장 둔화를 겪는 지금 같은 시기에 트림블은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시작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결정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림블의 이 거대한 변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자 매도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트림블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한 더 날카로운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